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3거래일째 지속되고 있지만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1920선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연말을 맞이해 배당주들의 흐름이 좋은 가운데 또 오늘은 보험주가 4% 정도 오르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530선 초반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살펴봐드리죠.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데코의 CPR, 힘을 잃은 종목, 죽어있는 종목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이데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낙폭 좀 만회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조금은 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오늘 우리 시장 다우지수 반등에 힘입어서 플러스권으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큰 반등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저항이 두터워진 그런 상황에서 바닥을 찾으려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의 갭 하락에 대한 부분들 0.3% 정도 갭 하락이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와줬는데 반드시 그 갭 하락에 대한 되돌림에 대한 갭 메우기 작업은 진행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쪽에 추가적인 반등 쪽에 무게를 두시면서 신규 종목에 대한 편입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을 빠르게 세우셔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매도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우리가 홀딩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선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매수 시점부터 내 종목이 하락하게 돼버리면 자신감이 일단은 떨어지게 되고 추가 급락을 하게 되면 그 자신감이 공포감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상승할 때나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전술을 잘 짜셔야 반등 시 역습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CPR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인터넷과 전화번호 문자까지 열려 있습니다. 인터넷은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에 이데코의 CPR 게시판을 이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는 3153-2611번 다시 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짜드리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실매도한 종목에 대해서 복수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같은데 사연부터 먼저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멘토님. 삼성테크윈 장기 보유하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초보 투자자입니다. 결국 심리적 공포 때문에 못 버티고 손절을 하고 말았네요. 이 종목에 진입하려면 언제쯤이 좋을런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개미혁명님께서 아주 필명이 좋으신 분인데 과연 개미혁명이 가능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이제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실 때는 마음가고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승만 생각하지 마시고 빠질 것까지 대비를 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성을 아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테크윈. 최근에 이 삼성테크윈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 우리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알고 있는
어떤 그 M&A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했었죠. 삼성과 하나의 빅딜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고점 대비하면 거의 이제 반토막이 넘죠. 지금 반토막이 넘게 고점 대비 급락한 그런 상황이 됐고,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59,000원, 6만원대였으니까 엄청난 그런 하락이 진행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25,000원 정도, 반토막 정도로 현재는 다행히, 그 이후에,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급락을 하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 갬혁명님이나 이 삼성테크윈을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삼성테크윈이 변곡점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승을 하면 상승도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 되겠고, 하락하면 또 하락이 가능한 또 위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하루하루 주가 움직임들이 상당히 투자자들에게는 민감하게 반응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결국에는 타이밍과 손절을 굉장히 잘 맞춰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하락할 수 있는 자리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봉이나 주봉보다는 월봉을 보면서 좀 빠르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해보면요. 자, 월봉에서 우리가 보면은 최하단 가격으로 버티고 있었던 200 월봉선에 대한 어떤 이탈을 현재 해버린 상황이죠. 200 월봉선이면은 상당 기간 지지를 하고 있었던, 그리고 상당 기간 버텼던 지금 거의 200 월봉선을 쭉 따라가 보면은 2008년도 전부터 이 200 월봉선에 대한 지지가 지속적으로 6년, 정확히 한 6년 조금 넘게 이루어졌었는데, 그 저점을 다졌던 가격이 지금 쌍바닥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가격권이 2만원권. 그러니까 2008년은 정확히 6년 전이 되겠는데, 금융위기 때만큼 삼성테크윈이 어렵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금융위기 때 바닥을 다졌던 23,300원 정도를 손절과 동시에 바닥을 잡고 이제 매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범위가 크다고 좀 볼 수 있겠죠. 23,300원이면 현재부터 한 15%, 16% 정도 열려있다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거는 저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점. 결국에는 저 가격까지는 웬만하면은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자, 그럼 어느 시점부터 매수가 가능하냐를 이제 좀 체크를 좀 해봐야겠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구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에너지를 응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는 것이 되겠죠. 현재 구간이 추가 급락은 안 한다고 해서 현재 구간 안심할 구간이 아니라, 횡보를 하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거야 라고 하면서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최근에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래량이 감소한 후에 옆으로 기면서 행보하는 그런 에너지 응집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1주일, 2주일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 가격권이 안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매집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현재 구간은 어떤 그런 하락에 대한 멈춤 현상이지 그 어떤 포지션도 접근하기에는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미혁명님께서는 조금 손절을 하시고 다시 접근을 하시려면은 지금 조급한 마음도 드시겠지만은, 동네 한 바퀴 도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는 게 일단은 현재 구간 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삼성테크윈 매수하고 관망하시는 우리 매수 관심자분들께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를 조금 더 응집할 때까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1%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이 삼성테크윈은 어제 양봉이 나온 것이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매수가 가능한 위치로, 그러니까 현재 그 삼성과 한화의 그런 빅딜로 인해서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은 시간적으로 해소가 됐을 때 매수가 가능한 위치로 변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적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한 템포 뒤에서 지켜보는 전략 이어나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CPR 종목은 삼성테크윈이었죠. 전 저점을 깨지 않는지 확인해 보면서 일단은 관망하면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종목 추천에 앞서서 어제 종목들 먼저 AS를 받아보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종목 가운데 두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솔브랜 ENG가 오늘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 장중에는 차트를 보니까 10% 이상 강세가 나오기도 했던 종목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앙백신도 오늘 6거래일 만에 장대 양봉이 나오기도 했죠. 만약 어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오늘도 수익이 꽤 나실 것 같습니다. 두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솔브랜 ENG 다행히도 오늘 네. 좀 좋은 자리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ENG 뭐 핵심은 일단 솔브레인이 든든한 이제 모회사를 만났고 그래서 그 영업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굉장히 좀 좋을 거라는 거, 그런 부분 실적 부분도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고요. 네. 일단은 거래가 지금 굉장히 상당히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발생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전고점 돌파도 한번 좀 무난하게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제 뭐 들어가셨던 분들은 뭐 여유 있게 좀 그냥 보유하시는 쪽으로 권해드리고요. 전고점은 1280원 정도 충분히 네.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중앙백신은 이건 좀 그동안 낙폭 과대에 대한 그런 자유 반등으로 좀 보여집니다. 16,000원 이하에서는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놓고 봤을 때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거 놓고 봤을 때 지금 또 그동안 좀 기관 쪽이나 외인 쪽에서 매수 흐름이 안 보였었는데 네. 오늘 좀 배팅이 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앙백신, 토종 백신, 그런 동물 백신의 유일한 좀 회사로서, 그리고 또 향후 동남아 시장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국제적인 그런 제약사 바이오회사의 제휴라든가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상승할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네. 18,000원, 19,000원 이상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네. 비싼 구간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 대비 오늘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두 종목 AS 받아봤고요. 다음 두 종목 살펴볼 텐데 공교롭게도 비트컴퓨터와 JW홀딩스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컴퓨터 박스권 상단 돌파 여전히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네.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 워낙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1% 정도 빠진 거면 이건 뭐 보합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비트컴퓨터 이 회사는 그 원격 의료 솔루션 국내 원격 의료 솔루션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독점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원격 건강 관리 쪽 스마트 그런 부분들도 지금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이런 쪽에서 원격 의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원격 의료가 또 보험 수가에 반영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법안 상정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컴퓨터 그동안 좀 조정을 잘 받았고요. 네. 이런 US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도 좀 테마적으로도 한 번쯤 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박스권으로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2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라면 그 부담이 없고요. 어제 들어가시면 아니면 지금도 좀 가볍게 좀 접근은 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JW홀딩스는 이것도 사실 어제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 거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계속 2,55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호가 자체도 그렇게 약간 촘촘히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가격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W홀딩스도 이런 그런 JW 중해제약이라든가 신약들의 그런 자회사 지분 가치를 봤을 때 네.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요. 3,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최대 주주라든가
예, 그런 임원들이 계속해서 네. 그 JW홀딩스의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뭐 실적 개선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 사겠죠. 네. 예,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뭐 3천까지도 충분히 반등 예, 가능하다고 예,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 추천받은 종목들 꼼꼼하게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단기 공략주 만나볼 차례인데요. 자, 주말 앞둔 금요일장입니다. 좀 든든하게 믿고 투자해 볼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종목들 어떤 걸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물론 그런 종목들을 갖고 왔습니다. 네. 뭐 시장은 안 좋긴 하지만, 자, 뭐 첫 번째 종목은 KINX입니다. 뭐 인터넷 트래픽을 분산하는 그런 솔루션 업체고요. 그런 솔루션 및 장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비아가 최대 주주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로서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매년 10%, 20% 좀 꾸준하게 뭐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최근에 뭐 사물 인터넷에 빅데이터, 그럼 뭐 기가 인터넷, 결국엔 이제 트래픽입니다. 트래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게 예, 그 관건이고요. 네. 예, 계속해서 영원히 트래픽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KIX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역성장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PR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아서 10배 정도로 안정적으로 지금 예, 성장하는 기업치고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됐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13,300원, 200원 기준 했을 때 오늘 좀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다시 목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특별히 뭐 뉴스가 나온 것들은 아니었었는데 예. 굉장히 매수가 좀 몰렸다가 다시 좀 원복은 하긴 예. 했는데 뭔가 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일단 나올 것 아마존이 국내 같습니다. 업체하고 예. 어떤 뭐 국내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 종목도 함께 묶였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건 있었는데 네. 일단 뭐 종목 자체가 좋은 종목이고 네네. 한번 흐름을 타고 하면 굉장히 좀 높은 곳까지 16,000원, 뭐 17,000원 때까지 가능하니까 지금 뭐 꾸준하게 좀 네. 매매를 하시면 좀 흐름이 좋은 결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 다음 종목은 좀 지금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와. 예,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네. NC소프트. NC소프트는 지난번에도 좀 한번 뭐 16만 원 좀 올라갈 때도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린 종목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좀 흐름이 좋아서 좀 갖고 나왔고요. NC소프트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리니지로 예, 유명하고 세계적인 게임 개발사고 온라인 뭐 MMORPG 뭐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 그러니까 네. 2013년도에 이 종목 좀 예, 월봉 보시면 12년, 예. 13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때 뭐 38만 원 가다가 그렇죠. 뭐 그때 대비해서 뭐 실적이 나빠진 건 아닙니다. 다만 2013년도에 실적 좀 정체가 된 정도, 정체가 된 정도인데 아무래도 뭐 그런 성장성이 최근에 모바일이나 이런 부분, 컴투스나 뭐 게임빌 네.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모바일 대응이 좀 늦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과도하게 빠진 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NC소프트 실적 보면 2013년 잠깐 정체를 했다가 14년도에는 2013년도에 비해서 한 20-30% 또 성장을 했습니다. 네. 뭐 중국 쪽이나 그런 뭐 대만 쪽 이쪽 블레이드 앤 소울 신작들이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그리고 또 그 북미 쪽에서도 길드워라는 그 부분들이 실적 계속 반영이 되면서 실적 굉장히 지금 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온라인이 모바일이 아니어도 지금 한 20만 원 중반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약점이었던 모바일도 지금 예, 리니지 이터널 신작을 통해서 예, 그런 좀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리니지 이터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PC에서만 하다가 이제 핸드폰을 못 했잖아요. 그냥 네네. 핸드폰으로도 예, 스마트폰으로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게임을.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도 리니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뭐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예,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또 반영이 된다면 프리미엄이 또 받을 거고. 네.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동종은 뭐 25만,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예, 가능하다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네. 예,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예, 지금 단기로도 지금 괜찮습니다. 단기로 네. 봤을 때도 뭐 18, 19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지금 네. 따라 들어가셔서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예, 가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어떤 검사 장비 업체고요. 네. 그 이전에는 그 렌즈를, 그 모듈을 육안으로 검사했는데, 예, 그 인건비가 굉장히 또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높아지면서 카메라 화소도 굉장히 높아지고 하면서 이제, 육안은 좀 어려운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기기들의 그런 사용이 좀 굉장히 좀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3분기에는, 올해 들어서 그 하이비전 시스템 주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그런 스마트폰 자체가 그런, 성장이 좀 정체된 부분이고 네. 또 삼성 쪽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3분기부터는 또 예년 수준의 또 실적을 좀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3분기부터. 그러니까 이게 중국 쪽으로 좀 많이 돌리는 것 같고요. 중국 쪽도 그동안, 단가가, 예, 인건비가 좀 올라가면서 그런 네. 카메라 모듈의 그런 검사 장비를 좀 자동화하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매력적인 부분은 3D 프린트에서 최초로 국내 업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런 완제품을 좀 만든 상태고요. 예, 기술이 굉장히 지금 높진 않지만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좀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업체입니다. 8,600원 기준으로 해서 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예,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기관이나 외인 수급도 좀 괜찮아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남았네요. 예, 한광이라는 종목이 한광. 네. 오늘 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예. 그 레이저 가공기 시장 점유 1위 업체고요. 그 자동차 부품 완성차 업체들이 예, 그 레이저 가공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절단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 부품을 가공하고 2013년도에는 좀 전방산을 좀 부진을 하면서 매출이 많이 좀 정체가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회복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2014년 전체 매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정도는 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구간은 PR 좀 한 7배 정도로 그렇게 뭐 가격 메리트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량, 좀 바닥 찍고 거래량이 좀 증가 추세에 있고, 예, 주가도, 예, 좀 변동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1,600원대가 근접하면 그때는 좀 매수 관점을 보시고요. 그래서 목표는 한 1,900원 정도, 네. 예,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다소 분위기는 무겁지만 믿고 투자할 수 있는 4개 종목들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 토요일, 바로 내일이죠. 또 강연회 여신다고요. 소개해 주세요. 예, 내일입니다. 내일. 드디어 내일 왔는데요. 예, 네. 예, 토요일, 예, 오후 2시에, 예, 하나대투증권 본사, 여의도역 2번 출구, 여의도역 2번 출구 나오시면, 예, 하나대투증권 본사 10층에서, 예, 강연회가 있습니다. 예, 역시 무료고요. 네. 예, 주차는 불가능하니까 좀 대중교통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또 연말을 맞이해서 투자 계획 정비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고 투자 맥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정윤성의 후광통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폐막됐습니다. 성장률 목표치가 낮아지면서 본격적인 뉴 노멀 시대 진입을 알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궁금하고요. 또 현재 상해 증시 분위기 어떤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오늘 상해 지수 소폭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조금씩 어제자와의 그런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우선은 12월 9일이죠. 12월 9일 이번 주 화요일 날 3,090포인트를 정확히 찍고 그다음부터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저가에서 또 매수하는 물량이 또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시면요. 상해 시장 먼저 증권주들과 보험주들은 강세, 그 다음에 은행주들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SOC 쪽은 아직도 강력한 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중철이 5.4%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교통건설이 3.9%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관련주, 특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트랙터 같은 경우는 7%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농촌의 인력이 우리나라 90년대처럼 도시로 다들 몰려가다 보니까 큰 토지를, 농지를 사람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또 사람이 10명 할 거를 기계 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트랙터는 농사를 좀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트랙터 같은 경우는 신고권은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재 상해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설명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그 가운데 어떤 업종 또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을 좀 살펴볼까요? 예, 중국 국제 여행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3주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중국 국제 여행사는 우리나라 호텔신라와 하나투어를 합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호텔신라처럼 중국에서 하는 그런 면세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시장의 그림은 잘 그려질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호텔신라 주가인데요. 불과 2011년도에 2만 원대 하던 종목이 13만 원대까지 6배가 올랐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인들의 폭발적인 면세품, 면세점에 대한 매출의 증가, 이익 부분과 또한 국내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해외 쪽으로 해외 열풍이 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의 수혜가 바로 호텔신라였죠.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중국 국제 여행사의 차트를 보시면요. 아직도 정고점이었던 44위안도 아직 안 가 있는 41위안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호텔신라의 그런 장기적인 성장성을 중국 국제 여행사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국제 여행사 지금 등락이 있어 보이지만 호텔신라의 차트로 보면 지금 이런 박스권 내에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도 막상 차트를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보면요. 여기가 굉장히 고점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 캐파가 커지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가를 띄웠을 때는 이때가 거의 박스권처럼 보이긴 하죠. 만약에 지금 중국국제 여행사의 모습과 호텔신라의 차트 이때 모습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줄 수 있더라도 한 번쯤은 길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국제여행사 특히나 유한타증권 HTS에서 5115 화면, 현재 화면을 보면 원화 환산의 그런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면요. 우선 7조 2천억 원이죠, 시총이. 근데 이쪽 자료를 눌러보면 손익계산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CNY에서 KRW 그렇게 바꾸면 원화로 바뀌죠. 그러면 2011년도에 1,000억을 벌던 회사가 2012년도에 1,500억을 벌고요. 2013년도에는 2,000억을 벌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단위로 지금 500억씩을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분기 실적 한번 봐볼까요? 분기 실적을 보면
1분기에 무려 한 분기에 1,000억 원을 벌었습니다. 한 분기에 1,000억 원이 어떻게 됐죠? 2011년도에 벌던 거를 불과 올해 1분기에 다 벌었다. 2분기, 3분기에도 5,800억, 6천억 원을 벌었기 때문에 4분기에 3, 4분기 정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3천억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의 당기순이익 성장률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번 연도에 말에 예를 들어 3천억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성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7주 2천억 대비해서 3천억을 버는 회사면 PL 부분이 20배 정도 선으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PL 30배, 비싸다라고 느끼겠지만 올해 실적과 또한 내년도에 폭발적인 성장률을 본다라고 하면 중국제 여행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편안한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세하게 살펴본 종목은 중국 국제여행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밀리다가도 마이너스 0.5%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시장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실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조정은 나왔어요. 이 나온 게 어느 정도 마감이 됐다는 판단이고 쇼커버링을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을 것은 쇼커버링 물량일 것 같아요. 항상 연말이 되면요, 보통 30일 날까지 올해가 장이 열리는데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5에서 10거래일 정도 전부터 대차 상환들이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요. 그에 따라서 낙폭이 가했던 종목 위주로 해서 상승을 주기 때문에요. 그 흐름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미리미리 종목을 담아 두셔야 되고 기관들의 매수가 또 외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종목은 흔들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도 해드리는데 하기 전에 수급 100점 정도 볼 건데 전화번호 안내해드리자면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부터 좀 보고 올게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삼성생명부터 해서요. 호텔신라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삼성생명이 5% 정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촥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삼성그룹 재편의 최고의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수급을 보자면 외인들이 75,000주, 기관들이 69,000주를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에요. 자, 최근 들어서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좀 외인들이 꼬이는 듯 했고 기관들도 매도세가 좀 보였는데 갑자기 돌아서 버리네요.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잘 간다라. 이게 또 이 전 고점 포인트 맞고서 도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약간 전 고점에서 약간 윗꼬리 포인트가 달리다 보니까 조금은 걱정이 되실 것도 같긴 한데 일단 흐름을 좀 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또 쉽사리 매수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21선 깼다가 올라오는 포인트, 터치했다 올라오는 포인트가 벌써 2번 나왔습니다. 최근에서요. 또 그 포인트 기다려야지 급하게 정량 매도나 매수나 하면 안 되겠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기아차가 오늘 참 대단하네요. 기아차가 3% 이상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기아차가 올라간다. 다시 11월 초처럼 11월 언제 6일날 7% 가까이 급등했는데 그 다음날처럼 얘가 올라갈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그렇죠? 네. 글쎄요. 일단 보긴 해야 돼요. 오늘 이거 누가 끌어올리고 있나요? 오늘 보니까 외인이 13만 주, 기관이 7만 5천 주, 기타 법인까지 매수 들어오면서 풀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자, 최근의 수급 상황은 어떻게? 외인은 어제 매도였는데 오늘 매수로 돌아서고, 기관은
꾸준한 조금 매도를 엇갈린 모습에서 어제 매수, 오늘 매수. 약간 애매하긴 해요. 약간 애매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흐름은 바닥을 확인하고 좀 낙폭이 과했는지 반등을 줬다는 포인트를 본다면 조금 더 상승 그림은 나올 수 있겠다. 내일 다음 주장 정도까지는 가능성은 있겠다. 그래서 기아차 꼴보기 싫으신 분들은 조금만 참으셨다가 다음 주에 전고점 포인트 58,000원 넘어가면서 6만원 사이대 움직이면 그때 비중을 줄이시는 게 방법이 아닌가. 근데 따라간다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분할 매수 의견을 제가 드려보고요. 만약에 바로 밀려버릴 경우엔 55,000원 이탈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55,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바로 매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흐름이 좋아요. 자, 드디어 올라갑니다. 전고점 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오늘 나왔습니다. 9월에 나왔던 포인트를 오늘 넘어가는 그림이 드디어 나왔네요. 야, 오래 걸렸어요. 네, 제가 분명히 이거 전고점 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몇 달 안으로도 갈 거라 말씀드렸어요. 디스플레이는 수혜 가능성, 애플 쪽에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급 외인 25만 주 매수, 기간 7만 7천 주 매수, 기타 법인 5천 주 매수, 전부 다 순매수 가운데서 은행만 매도가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은 어떻게 해요? 기관 정말 엄청난 물량의 매수를 도와주고 있고 외인까지 다시 돌아섰다. 이거 전고점 올라갔다는 거 의미가 있죠. 이럴 경우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21선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깼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언제처럼? 이전처럼, 이때처럼. 네. 그래서 얼마까지 내려올 수 있냐? 34,000원까지도 올 수 있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가져가셔도 됩니다. 많이 고생들 하셨던 종목이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좋은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LG 이쪽 관련주 중에서는요,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짱인 것 같아요. 그 외의 종목보다는 요 디스플레이를 잘 보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다음 은행주 가운데서 이 종목이 오늘 수급이 좀 좋았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수급이 좋긴 했는데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밀린 상태에서 들어온 상황이에요. 9월부터 이렇게 빠졌어요. 안 좋죠.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전 저점 포인트인가요? 이 정도가? 라인 자체가. 거의 보통은 이렇게 낙폭가를 한 이후에는 반등을 반짝 주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반짝이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포인트까지는 줄 수 있지 않을까. 34,000원까지.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라서 제가 뽑아오긴 해왔는데 34,000원 정도가 한계점 포인트로 보여요. 오늘장 수급 어떻게 되냐면 외인 11만 주, 기간 2만 7천 주예요. 그렇죠? 네. 약간은 조금은 조심은 해야 되는 종목. 매수하기에도 약간은 꺼름직하다.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34,000원 좀 보시고 천천히 대응해보자.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호텔신라입니다. 궁금하신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어떻게 될까요? 오늘 2.9% 올라갑니다. 매수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근데 올라가는데 아직은 12월 때 횡보했던 9만원대까지 시작했던 9만원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올라갈 것도 같은 흐름이 나오긴 해요. 근데 약간 애매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때처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 제가 자주 선을 긋는 추세상의 상단 부분에 맞춰볼 때 고점 포인트가 4번이 나온 상태인데요. 이 자리에서 선을 만들어 보자면 거의 이렇게 맞아 떨어지네요. 자, 아이고, 무조건 맞아 떨어지네요. 자, 어디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는? 이 선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정도 포인트가 되겠네요. 얼마인가요? 91,000원, 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 그리고 나서 92,000원 정도까지 얘가 튀고 올라가 주면서 뚫고 간다면 그때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 거기가 바닥인데 그 조정 자리가 이 전 저점 포인트 바로 얼마입니까? 85,000원대를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호텔신라의 추세는 바뀔 겁니다. 네. 이 자리가 조금 중요하지 않나 판단을 해봐요. 지금은 일단 지켜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는 확인해보자.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자, 상담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보겠습니다. LG입니다. 자, 64,100원에 540 하나님. 자, 540 하나님은 우리 서울경제 애청자분이십니다. 뭐 오전 방송부터 시작해서 번호가 다른 분은 아닐 거예요. 이분이겠죠? 10,000명 중에 한 분이 똑같은 분 아니겠죠? 자, 종목이 근데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질문 오시니 같은 번호인가? 잘 모르겠어요. 종목이 굉장히 많으신데 비중이 40%. LG가 가장 많으셨나? 지금까지. 보겠습니다. LG 무슨 일 있는 건가요? 가격이 매수가가 얼마셨더라? 64,100원. 자, 볼게요. 자, 64,000원이면 언제 사신 건가? 그간에 정리하신 걸 또 다 파시고 지금 사신 건가? 오늘 사셨나? 어제 사셨나?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너무 많은 상담이 오니까 이분은 5401님은 단타 치시는 것 같아요. 자, 딱히 뚜렷한 이슈는 없습니다. 수급만 볼까요? 그냥 외인 매도가 좀 강하네요. 네, 강하고요. 최근 수급 보자면 기간 매도 강했는데 외인 매도가 오늘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외인이 그나마 매수해주면서 버텼는데 외인 매도가 강해버리니까 주가가 어떻게? 꺾여버렸죠. 꺾여버렸어요. 받쳐주는 친구가 팔아버리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요 61,000원 내려가 버리면 61,000원으로 종가가 나와버리면 좀 기다리셨다가 손절하셔야 됩니다. 61,000원이요. 지금 자리가 약간은 좀 불안한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61,000원 잡아드리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몇 퍼센트 드셔야 되냐면 68,000원 정도짜리가 전 고점 자리, 뭐 60에서 120선 자리가 아니라 전 고점 포인트에 맞춰서 1차적인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뚜렷한 악재는 없습니다. 네. 일단 외인들의 매도 변심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자면요. 자, 다음은 NHN엔터 78,000원에 40%입니다. 3923님 매도 의견이겠죠? 자, NH엔터가 오늘 다 올라갑니다. 이건 예전부터 제가 8만원 아래에 사면 무조건 뭐다? 장땡이다 말씀드렸고,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하한가 갔던 날, 지난달 제가 괌에 놀러 갔던 날 하한가를 맞췄었어요. 금요일날 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종목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고객들이 괌으로 전화가 미친듯이 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 폭발. 엄청난 문자가 제 핸드폰으로 괌으로 날라옵니다. 네. 그날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와가지고, 강력한 매수 사인을 드렸었죠. 그래서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중이 현재 50%입니다. 들고 가고 있는데요. 단가는 7만원 중반, 6만원 후반, 뭐 다 이렇게 들고 계세요. 자, 얼마를 제가 보고 있을까요? 얼마를 보고 있을까요? 10만원을 보고 있어요. 오늘 왜 갑자기 밀렸다 올라갔죠? 웹젠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볼게요. 웹젠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어제 하한가를 갔거든요. 골 때립니다. 그렇죠? 전민기적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전민기적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하루 매출 46억을 찍었답니다. 하루 매출에. 와, 하루 매출. 30일이면 40만 곱해도 30일이면 얼마예요? 1200억인데 얼마를 웹젠에서 먹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 안 되지만 46억이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네. 엄청난 인기라는 거죠.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어떻게 해요? 바로 딸려 올라갔어요. 오늘 진짜 웹젠의 그 분봉은요. 분봉이 좀 안 뜨네요. 잠깐만요. 네. 너무 많은 차트를 보다 보니까 좀 늦게 떴는데 볼게요. 자, 분봉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쫙 밀리더니만 아침부터 바닥에 사신 분 있죠? 거의 오늘 14% 빠졌어요. 바닥에 거의 뭐 오늘 최하점에서 사신 분은 오늘 수익률이 거의 한 30% 나시는 거죠. 부럽네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NH엔터도 같이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포인트. NH엔터입니다. 쫙 같이 갔어요. 더 갈까요? 더 갈 겁니다. 얼마까지 보냐고요? 10만원까지 옵니다. 자, 추가 매수 의견도 문자가 들어오셨다고 피디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가능한데요. 얼마에 사냐?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8만원 아래에서는 그냥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 드릴게요. 8만원 아래. 제가 2달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였죠. 이준호 회장이 지분을 얼마에 샀어요? 8만원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회사에 또 지분을 매수했죠. 그냥 8만원 아래에서 사면은 장땡인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8만원 아래 사면 돼요. 10만원 갈 겁니다. 1차적으로. 내년까지 계속 가서 2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4분기 때 영업이익 흑자 전환할 겁니다. 보세요. 장담하고는 흑자 전환합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한데요. 지금 사도 되긴 하지만 조정을 이용하시고 조금 싸게 분할 매수로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제우스입니다. 2914님. 이분도 문자 참 자주 와요. 그렇죠? 2914님. 18,6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10% 매도해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18,900원이신데요. 완전 깨졌네요, 오늘. 많이 올랐었어요. 18,900원에 사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요 추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은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또 있기도 하지만 약간은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쫙 말아올릴 경우에는 매수 의견을 드리기가 참 힘든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수급을 보자면 최근의 수급에선 외인 매도 기간 매수인데 오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인 매도인데 주가 밀립니다. 현재 차트를 보자면 매도가 좀 더 나오는 모습이네요. 뚜렷한 악재 상황이 있나요? 제가 정말 몰라서 살펴보는 겁니다. 마땅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실적도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아무리 자분기 때 장사를 잘해도 작년치 실적을 못 넘어가겠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분기로 잠깐 볼게요. 네, 그만큼 약간 실적이 3분기까지 실적이 약간 어둡기 때문에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적자였고요. 순이익이 적자라는 거죠. 그 주가가 그때부터 어떻게 힘을 못 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손절 치겠습니다. 4분기 때 장사 잘해도 못 이기니까 작년치 손절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주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 하향 곡선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땐 그래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위험하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하이텍팜 8811님 반갑습니다. 14,500원에 20% 실적과 진단 부탁한다. 질문 주셨어요. 보겠습니다. 14,500원이십니다. 자, 이 종목은 거의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네요. 여기 가격에서는 그냥 사도 되는 종목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네. 14,500원 어디시죠? 여기 사셨어요. 약간 고점일 수도 있는 구간에 사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조정은 온다. 그 어떤 종목이든 조정은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의 하단과 또 상단의 밴드대를 구분해 본다면 매수하신 가격군은 약간은 좀 애매했던 그런 포인트로 판단은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상황을 살펴보자면 수급 상황은 와 이렇게 퍼펙트하네요. 굉장히 양호한 수급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 수급은 잡히는 건 없고, 자, 기업 분석란에서 실적 체크를 해본다면 얘도 좀 그래요. 볼게요. 여기 보세요.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65억, 작년 123억입니다. 자, 얘가 날고 기어도 날고 긴다 했을 때 58억 원치의 영업이익을 4분기 때 할 수 있나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순이익도 50억 이상 할 수 있을까요? 4분기 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힘이 생기는 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 구간은 그래도 좀 가격대가 싼 구간대란 말이죠. 그럼 반등을 좀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가 부근에서는 조금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매도 처리하고 나오시는 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맞겠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성장성이 아무리 좋아도 당장 나오는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는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렇죠?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반등 주면 매도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이것도 한참 했던 종목인데요. 1714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것도 수익을 좀 많이 내드렸던 기억이 있는 종목이네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은 정말 많이 먹었겠네요. 네. 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언제 매수하면 되냐면 참 쉬워요. 얘는 대응하기가. 저도 그냥 그거 따라해가지고 수익을 봤어요. 언제? 거의 뭐 61선 포인트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 한번 고민을 하면 됩니다. 딱히 뭐 필요한 건 없어요. 고민을 하고 그럼 뭐 지금 매수가 아니겠죠? 얼마예요? 가격대로 볼 때 최소? 한 3,000 얼마? 2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뭘 보고 매수해요? 수급이 들어오면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최근 들어 수급은 굉장히 좋지만 또 꺾일 수가 있어요. 현 한국토지신탁의 이때 모멘텀과 이때 모멘텀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부터 몇 퍼센트? 10%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좀 빨리 봐드릴게요. 소리바다 4,800원. 또 소리바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인데요. 보겠습니다. 소리바다가요. 오늘 또 많이 급락하네요. 또 뚜렷한 이유는 있나요? 딱히 뭐 마땅한 뭐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수급 상황을 보자면 기간 매도세가 잡히고 최근의 수급 상황도 같이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보니까 기간에 매수하다가 매도로 근데 수급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나갑니다. 현재 차례 볼게요. 마땅한 건 없고 거래량은 터져줬는데 꺾였다.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 근데 또 추세상으로는 뭐 하단까지 내려온 모습. 네.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추세까지 왔잖아요. 거의 뭐 밑꼬리를 달아 추세 하단까지 맞춰주네요. 재밌게도. 그렇죠. 상승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가능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내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4,500원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일단 파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에 두 분 다 그때 타이밍 맞춰서 매수하시고 그게 아니라 바로 내일부터 올라가서 5,000원 위로 뚫고 올라가면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분 다 해결해 드렸죠. 그렇죠? 네. 요렇게 대응하시고 올라간다면 6,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또 내일은 주말이죠.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는 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종목을 또 가지고 와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이번 한 주간 주간 기준으로 보면 3% 정도 많이 밀렸습니다. 이번 한 주 많이 힘드셨죠? 주말 동안 잘 힐링하시길 바랄게요. 12월 10일 금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